나 오늘 야근이야. 내일도 집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갑자기 웬 야근이야? 회사에 무슨 일이 있어? 모레까지 땡땡마트에 들어가야 될 물건이 지금 도중에 사고가 나서. 어머, 어머, 어떻게 해? 차 사고야? 어, 사람은 다행히 크게 안 다쳤는데 참외가 대부분 못 쓰게 됐어. 흠집이 나면 그만큼 상품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구나. 다 못 쓰게 된 거야? 건질 게 없어? 그거 보려고 지금 진천에 내려가 봐야 돼. 일단 사람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고 골라내야 되고, 모자란 건 어쩌냐. 큰일 났네. 추가로 더 보내달라고 하면 안 돼? 안 돼. 거기도 이미 다 보낼 곳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보통 특등급은 미리 빠져버리니까 일반 판매용으로 남은 물건들만 있을 거야. 그럼 진짜 큰일이네. 물건 못 맞추면 어떡해. 큰일인 거지? 완전 큰일이지. 유통은 신뢰가 생명인데. 해결 못하면 아마 계약 파기이기 나올 거야. 땡땡마토면 완전 큰 건인데. 진짜 앞이 캄캄하다. 아, 오빠! 참외라고 그랬지? 어, 참외. 왜? 우리 아빠 과소원하시잖아. 아빠한테 물어봐야겠다. 아버님? 아버님께서 참외도 하시나? 아빠가 하진 않지만 아시는 분이 꽤 계실 거야. 믿져야 본전이니까 아빠한테 연락해볼게. 특등급이어야 하고 수량은 얼마나 필요한데? 내가 전화해볼게. 자긴 아버님께 미리 나한테 전화 갈 거라고 말 좀 해줄래? 아무래도 자세한 일 얘기는 내가 하는 게 빠르니까. 응, 알겠어. 그럼 먼저 아빠한테 말해놓을 테니까 운전하면서 전화하지 말고 진천에 도착하면 전화 드려. 아빠한테 늦게 전화 드릴 것 같다고 말해놓을게. 그렇게 해줄래? 진짜 고마워. 제발 아시는 분 잘 연결됐으면 좋겠다. 진짜 제발. 우리 아빠 발 엄청 넓으니까 괜찮을 거야. 내 부탁이면 없는 참외도 만들어주실걸? 좋아. 그럼 난 일단 진천 가서 연락드릴게. 운전 조심해. 서두르지 말고. 알았어. 이따 다시 전화할게. 여보, 정말 고마워. 아버님, 이런 부탁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당장 급하게 구할 곳이 없어서요. 이런 건 부탁이라고도 할 수 없지. 미리 수정이한테 연락받아서 알아봤네. 참외가 얼마나 필요해? 특등급으로 1톤 정도가 당장 급합니다, 아버님. 그 정도야 뭐 금방 해줄 수 있네. 어디 보자. 땡땡 참외면 괜찮나? 구해주실 수 있으세요? 땡땡 참외면 제가 엎드렸어도 받고 싶을 정도인데요. 내가 내일 오전 중으로 구해서 보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일 보게.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문자 넣어주고. 네, 저기 근데 가격 측정을 쏟아버린 참외만큼 손실이 있어서 크게 못 주는 거 알고 있네. 비는 만큼은 내가 알아서 채워줄 테니 그쪽에서 책정할 수 있는 가격 일단 적어서 보내.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아닙니다. 차익이 어마어마할 텐데요, 아버님. 우리 수정이 시집 보내고 나서 내가 여태 뭐 하나 도와준 것도 딱히 없고 이 기회에 나도 장인 노릇이나 좀 해볼 참이네. 그게 문제될 것도 없으니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함세. 대신 오늘 일 마무리하고 내일은 집에 가서 내 딸하고 좀 놀아주고 이틀이나 집에 못 들어가면 그만큼 내 딸이 혼자 집에 있어야 하지 않는가?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제가 이번 주말에 수정이 데리고 뵈러 가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주면 난 더 좋지. 오랜만에 딸 얼굴 보겠구먼. 그럼 주말에 보자고.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말. 아빠! 넌 다 커가지고 아직도 아빠야? 그럼 뭐라고 불러? 아빠가 아빠지. 아빠, 이번에 권서방 도와주셨다면서요. 너무너무, 너무 고마워요. 뭐 크게 도와준 것도 없는데. 다행히 홍가놈이 이번에 농사가 잘 돼서 아주 자매가 풍년이라고 하더라. 이쁘고 좋은 놈으로 골라서 보내라고 했는데 잘 받았다든가? 내 아버님, 땡땡마트 쪽에서 아주 흡족해 있어요. 오히려 여태껏 왔던 참외보다 품질이 너무 좋다고 거래처를 변경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 그건 홍가놈이랑 한번 직접 얘기해보게. 내가 연락처는 따로 알려줄 테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버님.
고맙다는 인사는 그만하면 됐네. 내 딸이랑 이렇게 건강하고 다정하게 잘 살아주니 내가 더 고맙지. 이런 일이라도 도울 수 있다니 아직 나도 쓸만한가 보군. 아직도라뇨. 아버님 정말 든든합니다. 이번에 정말 큰 신세 졌습니다. 제가 정말 두고두고 잊지 않고 보답할게요. 지금보다 더 수정이한테도 잘하고요. 그래, 난 그거면 돼. 우리 수정이 많이 사랑해주게. 아빠, 서로 얼굴에 금칠하기는 그만하고. 이거 뭐예요? 이거 처음 보는데. 그거 이번에 새로운 품종이야.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일반 복숭아보다 좀 더 아삭거리면서도 쉽게 안 무르도록 개량 중이다. 먹어볼래요? 맛있을 것 같아. 그래. 집에 갈 때도 싸줄 테니 많이 가져다 먹어. 시댁. 어머니, 주말도 아닌데 어쩐 일로 집을 다 왔어? 주말에 저희 집에 다녀오면서 아버지가 복숭아를 좀 싸주셔서요. 복숭아? 너 주말에 집에 다녀왔니? 네, 오빠하고 오랜만에 다녀왔어요. 이 더운 날에 너네 집엔 왜? 설마 가서 일 시켰니? 가서 복숭아 따고 이거 받아온 거야? 네? 아니요. 저희가 가서 무슨 일을 해요. 그럼 왜 갔는데? 지금 한창 복숭아 딸 때라서 애 데리고 가서 일 도와드리고 온 거 아니니? 세상에. 회사 일로 내내 힘든 애를 쉬지도 못하게 끌고 다녀온 거야. 너 생각은 있는 거니? 가뜩이나 더위 타는 애를 왜 사방으로 끌고 다녀?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가자고 했어요. 넌 그렇게 네 마누라 편을 들고 싶니? 세상에 우리 아들 얼굴 까매진 것 좀 봐. 이래도 일을 안 시켰어? 내 피부는 원래 까맣지 무슨 소리야. 엄마 정말 이번에 장인어른이 나 일 좀 도와주신 게 있어서 인사하러 다녀온 거예요.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요. 애한테 왜 그래? 농사나 하는 양반한테 네가 무슨 도움을 받아? 그런 게 있어요. 뭘 세세하게 알려고 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복숭아 좀 챙겨봐요. 엄마, 이거 신종 계량품이라는데 진짜 엄청 맛있어요.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 보니 그냥 핑계구만. 하긴 네가 처갓집 도움받을 일이 뭐가 있겠니? 탄탄한 회사 다니면서 일하는데. 아이고, 그리고 네 피부가 뭐가 까매. 엄마가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귀공자가 따로 없는 피부구만. 떼약볕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타서 왔어. 아휴, 속상해. 이래서 농가하는 저가는 얻으면 안 되는 건데. 어머니, 진짜 오빠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저희 집에 가서 저희 엄마가 해준 밥 먹고 내내 에어컨 앞에서 빈둥대다가 왔는걸요? 그리고 저희 집 농사 아니고 과수원이요? 그거나. 행여라도 우리 애가 그랬겠다. 저갓집 눈치는 또 얼마나 보고 왔겠어? 너, 앞으로 행여라도 너희 집 일에 우리 진원이 데려다 일 시킬 생각일랑 말어. 얘는 태생이 도련님 태생이라 그런 험한 일 못해. 알겠니? 우리는 도시에서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도시 사람들이야. 시골에서 자란 너랑은 전혀 다르다고. 피부도 얼마나 예민한데. 도시 사람요? 요즘 그런 거 누가 따져요? 그리고 어머니,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은 오빠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줄 알아요. 워낙 피부도 까맣고 옷도 잘 안 챙겨 입고 다니니까. 양복이라도 안 입었음 영락없이 시골 청년이잖아요? 어머니도 참. 뭐라고? 그리고요, 어머님, 저희 집에서 오빠가 무슨 일을 해요? 과일 따는 법도 모르는데.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저희 사람 써서 과일 따요. 굳이 오빠까지 손 안 보태도 충분해요. 저도 여태 크면서 그냥 저 먹을 거나 소일거리 삼아 심심하면 몇 번 따봤지 직접 도와드린 적도 없는데요. 자랑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별걸 다 걱정하셔. 저도 우리 오빠 귀중하게 잘 아꼈어요. 오래오래 써야 되니까. 뭘 해? 아꼈어? 우리 주원이가 물건이니? 오빠도 저 아껴 쓰잖아요. 서로 그런 거죠. 어머니, 그러니까 오빠 앞에서 저 상처 주는 거 하지 마세요. 오빠 속상해요. 아시겠죠? 맞아, 엄마. 너무 그러지 마. 이번에 진짜 장인어른 아니었음 나 회사에서 된통 깨질 뻔했다고요. 수정이한테 고마워해도 모자랄 판에 웬 막말이에요? 아이고, 대바라진 며느리나 그걸 감싸는 아들이나 이러려고 왔니? 복숭아 드리려고요.
진짜 맛있으니까 아버님하고 드세요. 그리고 저도 좀 이뻐해 주시고요. 어머님은 저한테 너무 박하신 것 같아요. 곱게 자란 내 아들이 농사꾼 딸을 데려왔는데 그럼 내가 좋아하리? 그렇다고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좋은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휴,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들어, 안 들어. 요즘 어머니들은 집에서 가정일 하면서 애 키우는 며느리 참 좋아하신다던데 어머님은 전혀 아니신가 봐요? 제가 나가서 일을 했으면 좀 나으셨겠어요? 그거야 선택사항이 있을 때 얘기고 너처럼 능력이 변변찮아서 전업주부 하는 거랑 같니? 진원이가 좋은 회사 잘 다니니까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이런 말 한다고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내가 너무한 건지. 그래도 우리 진원이가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너희 결혼하는 거 그나마 승낙해준 거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정말 제가 엄청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저도 그럼 나가서 일해요? 그럼 마음이 좀 풀리시겠어요? 어? 싫어.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나가서 일을 해? 엄마도 그런 말 좀 하지 마요. 내가 좋다는데 왜 자꾸 그래? 그리고 수정이 능력 없어서 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집에 있는 게 좋다고 그래서 수정이가 그렇게 해준 거지. 어머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타박하지 말아요. 이런 팔불출 같은 놈. 허튼 소리 할 것 같으면 복숭아나 내려놓고 가. 복숭아는 잘 먹겠다고 전해드리고. 한 달 후.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직 저녁 전이시죠? 이제 막 준비하려던 참인데. 왜? 오빠가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거든요. 이번에 엄청 큰 계약을 따게 돼서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외식하려고요. 미리 연락 못 드리고 와서 죄송해요. 저도 집에 있다가 오빠한테 연락받고 바로 온 거거든요. 어머, 정말? 아이고, 잘 됐네. 그렇게 좋은 계약을 한 거야? 네, 웬만해선 잘 없는 큰 계약이거든요. 게다가 오빠처럼 그냥 개별적으로 가져오는 일은 더더군다나 없어서요. 회사 차원에서도 좋게 보나 봐요. 눈도장도 확실하게 찍었다고 하고. 잘 됐네, 잘 됐다. 신혼이난 집으로 온다던? 네, 아무래도 다 모시고 한 번에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리로 오라고 했어요. 아까 근처라고 했으니까 곧 올 거예요. 그동안에 어머님하고 아버님은 나가실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겠다. 여보, 여보, 얼른 옷 입고 채비해요. 진원이가 우리 밥 사준대. 식당 앞. 근처에 이런 식당이 있었어? 깨끗하고 엄청 좋아 보이네. 한식당인가? 여긴 뭐 파는 데냐? 그냥 편하게 삼겹살이나 먹으러 가지 뭐 이런 데를 왔어. 참 왜 그래요? 고기야 집에서도 구워 먹을 수 있는 건데. 당신은 꼭 이런 좋은 데 오면 불편해하는 그런 거 좀 고쳐요. 며느리 있는 데서 품위 없이 창피하지도 않아요. 창피할 게 뭐 있어? 난 이런 식당 영 별로야. 그냥 사람이 편하게 먹는 게 제일이지. 이런 거 가지고 창피하는 당신이 이상한 거지. 이래서 사람이 환경이 중요한 거라니까. 당신도 시골 출신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도 결혼하고 큰 도시에서 산 지가 벌써 몇 년째인데 아직도 그 촌놈 근성을 못 버리고. 그놈의 도시 사람. 아우, 지겹다 지겨워. 두 분 또 왜 그러세요? 여기 고깃집 맞아요. 그래? 여기가 그냥 고깃집이었어? 뭔 고깃집이 간판도 영어로 쓰여있고. 더요. 여기 바베큐 전문점이에요. 구워 먹는 고기 아니고 스테이크처럼 먹을 수 있어요. 뭐라고? 나도 들어봤다. 잠깐 헷갈린 거야. 그러시겠죠. 어서 들어가세요. 오빠가 자리는 미리 예약해둔 모양이더라고요. 식당에서. 어머니, 그렇게 말고 이런 식으로 햄버거처럼 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제가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나도 한다. 난 그냥 이렇게 따로 먹는 게 좋아서 이렇게 먹는 거야. 아, 그래도 어머니, 이렇게도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아버님도요. 난 평생 구워 먹는 고기나 먹었는데 이런 곳은 처음이다. 세상 참 좋아졌어. 이런 건 어느 나라에서 먹는 거냐? 텍사스요. 미국에선 이런 식으로도 많이 먹어요. 입에 맞으세요? 이런 건 젊은 애들이나 먹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텍사스식은 무슨, 거기도 시골 아니니?
시골 음식이라 그 입맛에도 잘 맞나 보네요. 거참, 말끝마다 시골 아니면 도시. 아, 왜 그렇게 사람이 시골 사람, 도시 사람 구분짓지 못해 한다리야? 젊었을 땐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오히려 나이가 드니까 더하네 더해. 내가 없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나고 자란 티를 왜 그렇게 내냔 말이에요. 좀 조용히 우아하게 먹으면 좀 좋아요? 그러는 당신은 뭐 날 때부터 도시 사람이야? 자기도 서울에서 난 것도 아니면서 무슨 소리예요? 난 날 때부터 도시 사람인데. 내가 장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다 들었어, 이 사람아. 당신 태어나기는 정선이라면서 정선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 한 거라던데. 어머 어머, 태어나길 어디서 태어났든 무슨 상관이에요. 난 서울에서 자란 거너 마찬가지인데. 태어났던 곳은 기억에도 없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당신도 나기는 시골에서 난 거 아니냔 거지. 아, 그러셨구나. 전 나고 자란 곳 모두 서울인데요. 뭐라고? 네가 무슨 서울에서 자랐다고 그러니? 사돈댁이 이천에서 과수원 하신다고 네가 그러지 않았어? 네, 그러시죠. 그래도 어머니가 저 가지셨을 때 아버지가 무조건 큰 병원에서 낳으셔야 한다고 우기셔서 서울 땡땡병원에서 출산도 하시고 곧바로 무조건 자식은 서울에서 공부시켜야 한다면서 초중고 모두 졸업할 때까지 서울에 계셨어요. 물론 그동안 아버지가 기러기 생활을 하시긴 했죠. 아버지 말씀으로는 인생 중에 제일 견디기 힘드셨다고 하셨어요. 와, 장인어른 진짜 대단하시다. 당신 진짜 엄청 사랑받고 컸구나.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부모는 좀 드물지. 게다가 과수원 일도 힘드신데 툭하면 밤중에 집에 들르시고 주말이면 올라오시고 정말 힘드셨을 거야. 그래도 내색 한 번 안 하셨어. 그래서 아빠가 집에 없었어도 크게 상실감이 들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아. 어허, 사돈이 정말 대단하시네. 진짜 외계 도시 사람은 여기에 있었구만. 당신도 이제 며느리한테 시골 사람이냐 어쩌니 그런 소리 못하겠네. 앞으로는 조심해요. 당신보다 더 도시 사람이구만. 당신은 태어나기는 시골에서 태어났으니까. 나 참 기가 막혀서. 넌 왜 그런 소리를 이제 와서 하니? 지금까지 이런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처럼. 굳이 말씀드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도시 사람이고 시골 사람이고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요샌 인터넷도 너무 발달해서 어디에 살던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잘 새겨 들어. 며느리가 하는 말이라고 흘려듣지 말고. 아주 바른 말이니까. 이제 사람 좀 구분지어서 말하지도 말고. 그리고 당신도 이런 가게 처음 와서 신기하잖아. 아까 막 둘러보는 거 내가 다 봤거든. 그러니까 괜히 우아한 척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편하게 먹어. 며느리가 햄버거처럼 만들어준 것도 사실은 먹어보고 싶잖아. 아까부터 쿡쿡 쑤시고만 있구만. 내가 언제요? 생사람 잡지 말고 식사나 하세요. 많이 드세요, 어머님, 아버님. 시댁. 당신은 거기서 왜 그런 말을 해요? 수정이 보는데. 내가 뭘? 정선에서 태어났느니, 가게에 처음 와봤느니, 그런 말들이요. 애가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냐고요. 수정이 그런 일로 사람 얕보고 그런 애 아니야. 당신 생각 좀 고쳐. 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건 당신이에요. 그 여우 같은 게 진원이가 저를 좋아 죽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애를 가지고 노는지 알아요? 연애할 때부터 수정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나라도 녹록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걔가 그래도 진원이 말을 듣는 척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나마 시골 출신이라는 걸 빌미삼아서 기를 죽여놨는데 이제 어쩔 거예요? 어쩔 거냐고요? 잘하는 짓이다. 둘이 사이 좋아서 잘만 사는 애들이야. 수정이가 진원이를 미워하면 미했지 애를 가지고 뭘 어쩐다고 그래. 결혼 전부터 당신이 그렇게 못된 말만 하는데도 걔가 어디 싫은 내색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어? 그저 허허 웃으면서 넘기긴 하지. 그게 웃으면서 넘기는 거예요. 살살 웃으면서 제 할 말은 아주 콕콕 집어가면서 다 얘기하지. 아휴, 그런 것도 제대로 못 보면서 눈은 무슨 폼으로 달고 다니는지 몰라. 누가 할 소리? 당신이야말로 그렇게 색안경만 쓰고 보지 말고 제대로 좀 봐. 딱 보면 몰라요.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진원이가 벌어다 준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고마움은 눈꼽만치도 없지. 당신도 그렇게 살았어.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쓰면서 집에서만 있었잖아. 왜 꾸준 애를 가지고 자꾸 못 잡아먹한다리야? 걔가 천성이 착해서 가만히 참고 살지. 다른 며느리 같았음 당신 같은 시어머니 참고 살지도 않아. 요새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는 애들이 한둘인 줄 알아? 아이고, 하라고 해요. 누가 무섭대? 걔랑 헤어지면 진원이는 뭐 더 좋은 여자가 쌓이고 쌓였지. 아주 집안 남자들이 다 며느리 편만 들고 뭘로 그렇게 홀려놨나 몰라. 수정이가 헤어지자고 하면 진원이가 퍽이나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겠다. 아이고, 저놈의 성격. 다음날. 네, 옥님. 진원이 아침에 출근 잘했니? 그럼요. 아침상도 잘 챙겨 먹여서 보냈죠. 어머님은 간밤에 잘 주무셨어요? 그냥 누워있으면 자고 일어나는 거지. 그보다 진원이 말이다. 어제 식당에선 쓸데없는 소리만 하다가 정작 진원이 회사 얘기는 하지 못했잖니? 그랬죠. 안 그래도 오빠가 어머님 아버님 밥 사드리면서 자랑하고 싶어 했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워낙 열띤 토론을 하셨잖아요. 그 얘긴 됐고. 그래서 진원이가 이번에 무슨 일을 어떻게 잘한 거라던? 걔가 원래 뭘 하면 뭐든지 잘하는 애잖니? 내가 어제 잘했다 자랑스럽다 칭찬을 많이 해줬어야 됐는데 네 시아버지 때문에 못했지 뭐니? 오빠도 어머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거 잘 알 거예요. 사실 이번에 참외 사고가 있어서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근데 원래 납품하던 참외가 초기랑 다르게 점점 상품이 안 좋아져서 안 그래도 이번까지만 계약하고 연장은 안 할 참이었나 보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근데 오빠가 더 좋은 상품을 딱 하고 가져와서 계약 연장도 하고 납품 단가도 올리고 무려 기간 연장으로 5년이나 잡았다지 뭐예요? 이게 엄청 대단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일반 마트도 아니고 땡땡마트로 직접 납품하는 건데. 어머어머, 세상에 그렇게 큰일을 한 거야, 지훈 언니가? 네, 이게 참 구매하는 쪽에서 하자고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만큼 물량을 정기적으로 맞춰줄 수 있는 곳을 찾는 것도 문제인데 이렇게 운 좋게 그런 곳을 마침 발견해서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잘 맞아떨어졌죠. 애초에 참외 사고가 없었으면 다 없었을 일인데 참외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네요. 걔가 원래 그렇게 능력이 좋은 애다. 예전부터 그렇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줄 알고 그만큼 운도 잘 따라주는 애라고. 그러니 너도 진원이 괜히 기죽이거나 집에서 스트레스 주지 말고 잘 내줘해. 행여라도 다른 집 옆편 애들이 남편 대하든 막대할 생각은 하지도 말고. 같은 일을 해도 진원이처럼 자기 일 잘하고 회사에서 대우받는 남편이 어디 흔한 줄 아니? 그럼요. 오빠가 엄청난 사람이죠. 그러니 저도 오빠랑 결혼한 거 아니겠어요? 넌 무슨 네가 진원이 고른 것처럼 얘기한다. 그렇게 들리셨어요? 그건 아니죠. 그래도 오빠가 정말 좋은 사람이 아니었으면 저도 결혼할 생각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어머님도 쉬운 분이 아니시잖아요. 전 어머니 처음 봤을 때 느낌이 딱 왔는걸요? 뭐라고? 어머님이 저를 이뻐해도 어려울 텐데 미운 티를 팍팍 내시니까 쉬울 틈이 없죠. 괜찮아요. 그래도 이제 어머님한테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오빠가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요. 점점 더 못하는 말이 없네 얘가. 못하는 말은 많죠. 어머니, 그래도 제가 막 되바라지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 오빠한테 엄청 잘하고 전혀 스트레스 안 줘요. 우리 사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런 전화 안 하셔도 돼요. 몇 달 후. 예, 너네 정기검진 꼬박꼬박 잘 받고 있니? 오빠는 회사에서 매년 하고 있고 전 사실 그렇게 신경 안 써서요. 2년마다 국가검진만 받고 있죠. 왜요? 내가 이번에 검진하다가 글쎄 용종을 뗐어. 그러셨어요? 어디에 용종이 있었는데요? 위? 대장? 대장에 2개나 있었지 뭐니. 얼마나 놀랐는지. 조직검사는 아직이고요. 양성이래. 그냥 종양이었어. 그래도 어떻게 몸에 그런 게 생긴다니. 이제 연마다 한 번씩 받아보셔야겠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용종 떼고 나면 그 자리가 당분간 좀 아프다던데 괜찮으세요? 왜 아니겠어. 욱신거리는 게 영 불편하다 얘. 너희 부모님은 이런 검사 잘 받으시니?
수면 내시경하면 자고 일어나서 다 끝나 있으니까 편해. 혹시 잘 모르셔서 그냥 하시거나 건너뛰거나 하시는 건 아니시고, 수면 내시경 그거 돈 얼마 안 든다. 행여라도 아끼지 말고 꼬박꼬박 수면으로 받으시라고 그래. 그거 아껴서 뭐 하겠니? 무슨 그런 걱정을 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매년 건강검진으로 받으세요. 두 분 다 건강 염려증 있으셔서 종합검진으로 다 받으시는걸요? 종합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가 있어? 시골 사는 사람들은 그런 특혜도 있니? 그럴 리가요. 다 그냥 따로 하시는 거죠. 5년에 한 번씩은 대학병원에서 2박 3일 걸려서 완전 종합으로도 받으시고 그래요. 그 비싼 걸? 설마 너네가 해드리는 건 아니지? 해드린다고 해도 싫어하시죠? 어머님도 받아보실래요? 예약해 드릴까요? 우리가? 네, 어머님, 아버님 연세임 필요하긴 해요.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요. 입원해서 싹 검사받는 비용이 아마 2, 30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아닌가? 그런 걸 5년마다 받으신다고? 사돈이? 너네 도움도 없이? 그럼요. 어머님도 걱정되시면 받아보세요. 비용이 부담되시는 거면 저희가 다는 못해도 어느 정도 보태드릴게요. 일 없다. 몇백만 원이나 그런데 드릴 돈이 어딨어. 사돈댁도 그건 좀 오버 아니니? 농사 지어서 얼마나 번다고 그런 데다 그렇게 돈을 쓰신다니? 물론 건강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분수가 있는 거지. 뭐, 그 정도 여유는 있으시니까요. 없는데 그러시겠어요? 나도 참 대책 없다. 나중에 혹시라도 사돈댁 빚 대신 갚느니 그런 말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돈 관리 잘하시라 그래. 설마 사위 잘 들였다고 막 돈을 물 쓰듯 하시는 건 아니시겠지? 어머닌 정말 걱정이 너무 많으세요. 그럴 일은 없으니까 정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아무튼 용종이 나왔다니 정말 놀라셨겠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악성이면 암인 거잖아요. 세상에 무서워라. 앞으로 정말 자주 검사 받으세요.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해. 암이라니. 그럴 일은 없다. 무슨 용종 가지고 호들갑은. 그나저나 이번 달에 너희 어머니 환갑이시지? 어디서 하기로 했니? 요새 환갑은 뭐 크게 잔치를 열거나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처 한식당에서 조촐히 저녁이나 할까 해요. 어머님도 오실 거죠? 사돈 환갑이라는데 아예 모른 척할 수는 없지. 장소랑 시간이랑 잊지 말고 문자 남겨놔. 네. 한식당. 사부인, 환갑 축하드립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축하드려요. 환갑에 무슨 축하식이나요? 사부인 사돈어른께서 이렇게 직접 와주시고 제가 다 감사드립니다. 요샌 환갑이라고 딱히 챙기는 사람이 없다던데 송구스럽네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기회라도 있어야 얼굴도 보고 사는 거죠. 그런가요? 사돈어른께서 참 말씀도 다정하게 하시고 사부인은 좋으시겠어요? 워낙에 다정한 게 몸에 배어서 그리 티가 나나 봅니다. 저 워낙 익숙해서 잘 모르겠지만요. 건서방이 다 사돈어른한테 배워서 그리 잘하나 봅니다. 제가 딸아이 시집 보내놓고 걱정이 많았는데 권서방이 워낙 잘해주니 한시름 덜고 삽니다. 아, 저희 애가 참 잘 위해주긴 하죠. 그만큼 수정이도 자기 신랑한테 잘하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인사치렝 그만하고 음식 좀 드세요. 여기 풀코스로 예약했어요. 많이들 드세요. 제법 솜씨가 좋은 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가게도 깨끗하고 음식도 정갈한 것이 딱 보기에도 맛이 좋아 보이네요. 사부인 환갑이라고 애들이 돈 좀 깨나 썼나 봅니다. 그러게요. 제가 그냥 대충 아무 데서나 해도 된다고 그리 말했는데 애들이 이렇게 괜한 돈을 쓰네요. 참, 우리 같은 어른들은 정말 그냥 밥만 먹고 이렇게 가족끼리 얼굴 보고 덕담이나 나누면 그걸로 만족스러운데 애들은 정말 그렇다니까요. 그래도 딴은 효도한다고 애쓰는 거죠. 맞아요. 그래도 그런 마음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둘 다 번듯하게 잘 커져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착하기야 둘 다 더 말할 필요가 있나요? 다만 걱정스러운 건 있죠. 무슨 걱정이요? 수정이가 아무래도 사회 경험이 없다 보니까요. 경제관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이에요. 저희 수정이가요? 제 노파심이긴 하지만 진원이가 혼자서 벌어서 생활하다 보니까 심려가 되는 건 사실이라서요.
물론 두 사돈께서 멀리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야 근거리에서 자주 보다 보면 보이는 게 있지 않겠어요?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머,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애들이 젊었을 때 저축도 좀 해놓고 그래야 나중에 애를 키우면서 좀 수월할 텐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기에 수정인 진원이가 벌어오는 족족 잘 쓰는 것 같아서요. 지금 이 식당도 그래요. 물론 사부인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환갑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비싼 곳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지 말로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사돈어른하고 사부인하고 연마다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때 되면 종합으로 병원에서 받으신다면서요. 그게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애들 도움 없이 어떻게 그렇게 받으시겠어요? 안 그래요? 그건 뭔가 오해가 있으신가 봅니다. 오해라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전업주부라는 것도 말이 좋아서 전업주부지. 엄밀히 말하면 딱히 할 일이 없으니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가정이나 꾸리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놀면서 이것저것 쓰고 다니는 게 심상치 않으니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아이들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니 너무 안 좋게만 듣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부인, 저희 수정이가 고대 경영학과의 재무전공까지 마쳤는데 설마 아무 생각이 없겠습니까? 고대? 고려대요? 수정이가 고려대를 나왔어요? 모르고 계셨나요? 수정이 박사과정 앞두고 결혼 때문에 진로 포기했습니다. 전 반대했죠. 여태 한 공부도 아깝고 수정이도 재능이 있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권서방과 결혼을 위해 본인이 포기하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수정이가 원하는 대로 들어줬어요. 그러니 수정이가 취업 능력이 없어서 집에만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알만한 대기업에서 취업 제의도 받았던 애였어요. 그래요? 전 전혀 몰랐네요. 수정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경사스런 날에 이게 무슨 소란이야? 꼭 오늘 같은 날 이런 얘기를 해야 돼? 왜 나한테만 그래요? 수정이가 말을 안 한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아예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나야 애들이 걱정되니까 하는 말이지. 그리고 이런 날 아니면 사돈댁을 언제 만날 일이 있다고 많은 힘에 의논하는 거지. 이 사람이 끝까지? 아닙니다. 사부인 말씀도 맞아요. 뭐 꼭 재무전공을 했다고 해서 돈을 잘 관리하는 법은 없으니까요. 수정아, 시어머님 말씀 새겨 듣거라. 어찌됐든 이 행동에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니? 네, 아버지. 아버님, 어머님, 심력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자자, 이제 분위기 바꿔서. 어머님,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 증정할게요. 선물까지 준비했어? 당신 좋겠네. 사위가 주는 선물도 다 받고. 그러게요. 뭘 선물까지 준비했어. 식사도 이렇게 좋은 곳으로 마련해줬는데. 짜잔. 장모님, 60번째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참고로 이거 제가 정말 힘들게 구한 거예요. 요즘 뭐 가방 하나 사려면 기본 몇 시간은 줄을 서야 되더라고요. 아니, 이런 걸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장모님, 제 마음입니다. 외출하실 때마다 사용해 주세요. 꼭 그렇게 하겠네. 고마워, 건서방. 여기 화장실이 어디니? 처음이라 길을 잘 못 찾겠는데. 수정아, 같이 가줄래? 네, 네, 어머님, 같이 가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화장실. 미쳤니? 저게 얼마짜린데 선물을 해? 네가 그러자고 했니? 명품 가방 선물로 주자고? 어머니, 오빠가 하는 일 중에 제가 시켜서 했던 일은 없어요. 어머님은 왜 자꾸 오빠가 뭐만 하면 제가 시켰다고 생각하세요? 네가 진원이를 조종하는 게 눈에 훤히 보이니까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 건데 명품 가방? 그게 사부인한테 가당키나 하니? 제발 진정 좀 하세요. 우선 정말로 전 오히려 필요 없으니 그런 선물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오빠가 기어코 줄까지 서가면서 사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무슨 오빠를 조종한다고 그러세요? 절 정말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 같은 애 뻔한 거 아니니? 속이 음흉해가지고 숨기는 게 한두 개야? 방금 들은 대학 일도 그렇고 서울에서 나고 자랐단 말도 그렇고 언제 네 입으로 한 적이 있어? 이러는 걸 보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좋게 생각하겠니?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집안에서 어떻게 머린 좋아서 고려대를 갔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진원이가 집도 좀 사는 것 같고 직업도 좋으니 애를 살살 꼬셔서 결혼하기 부추기고 집에 떡하니 들어앉은 거 아니야. 네 팔자 좀 펴보겠다고. 세상에. 어머니,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지금도 봐라. 촌부 손에 몇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 그래도 내 말이 허튼 소리야. 사부인이 그걸 메고 어딜 나가겠니? 이천시장? 아님, 너네 과수원에서 복숭아 딸 때 메고 따시게? 누가 그걸 진짜라고 생각이나 하겠니? 그래도 네가 우리 진원이 빨아먹을 작정으로 결혼한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사부인도 그렇다. 그 비싼 걸 덥석 받고 말이야. 없이 살면 그렇게 염치가 없는 거니? 없이 살다뇨. 사부인 말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평소에도 우리 수정이한테 이렇게 폭언을 하십니까? 엄마, 여긴 왜, 언제부터 계셨어요? 지금 그게 중요해? 너 평소에도 이런 말 듣고 사는 거니? 권서방은 알아. 엄마, 아니에요. 오늘은 어머님이 뭔가 단단히 오해가 있으셔서. 사부인, 지금부터 사부인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 말인지 알려드릴 테니 귀 열고 들으세요. 듣고 나서도 계속 수정이에게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저 애들 이민 보낼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민이라니 무슨 말이에요? 먼저 첫 번째, 우리 수정이가 권서방을 조종하고 어쩌고 하시던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나가는 내 딸을 결혼으로 주저앉힌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보세요. 저랑 결혼하면 꼭 집에서 가정 돌보면서 애 낳으면 애 키우면서 살길 바란다고 수정이 공부도 반대하던 사람은 권서방입니다. 하고 싶은 일 포기하고 결혼하게 한 사람은 권서방인데 무슨 수정이가 권서방을 조종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없는 집안이라고요? 저희가 과수원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이것저것 판관비 다 제하고 순수익만 연 3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 없는 집은 아닌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저 가방 들고 다닐 곳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방 이거 말고도 집에 많이 있고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받았습니다. 그저 몇 시간을 기다려서 사왔다는 그 정성이 기특해서요. 그게 무슨... 아셨으면 저희 수정이한테 앞으로 아까처럼 헛소리하지 마세요. 정작 결혼할 때 반대했던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딴소리야? 수정이 너 권서방이랑 이번 주에 집에 들러라. 알겠어? 더는 축하받을 기분도 아니니 엄마는 아빠랑 그만 돌아가 보마. 엄마, 이러고 그냥 가면 어떡해요. 네 아빠가 알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가는 게 너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야. 딸은 나오지 마. 사부인, 알아들으셨으리라 믿고 갑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로 왈가왈부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수정아, 사부인 말씀이... 어머님, 솔직히 저도 어머님이 절 못마땅해 하시면서 자꾸 이런저런 얘기하실 때요. 사실 저도 일부러 돌려서 말하면서 어머님께 하고 싶은 말 한 거 맞아요. 죄송해요. 아니 그거보다 어머님이 제일 궁금하신 게 그거죠? 저희 집 과수원이 정말 그렇게 돈을 잘 버는지 알고 싶으신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확실하긴 몰라요. 정말로 관심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당장 과수원 일 그만두고 그 과수원 팔기만 해도 20억은 거뜬히 나올걸요? 부동산은 잘 모르지만 그리고 우리 엄마 명품 가방 정말 많아요. 그럼 정말 내가 너를 여태 계속 오해하고 있었단 거니? 넌 왜 내가 오해하고 있는 줄 알면서 아무 말도 안 한 거니? 대체 왜? 전 그냥 어머님이 저라는 사람만 보고 판단해 주셨으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 정말 진작에 다 말씀드릴 걸 그랬나 싶어요. 저도 철없이 굴어서 너무 죄송해요. 네가 죄송할 게 뭐 있니? 애초부터 나 혼자 결론 지어놓고 널 멋대로 생각한 내 잘못이지. 이제 와서 늦었지만 그동안 오해해서 정말 미안했다. 창피해서 얼굴이 다 화끈거리네. 그럼 이제 어머니 저 이뻐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될 일이니? 기운 빠져서 원. 이번 주말에 사돈댁에 간다고 했지? 나도 같이 가자. 가서 사부인께도 사돈 어른께도 사과드려야겠다. 내 잘못 때문에 괜히 애꿎은 진원이가 미운 털 박힐 순 없는 노릇 아니니. 그럼 가셔서 직접 저희 과수원 한번 보세요. 여름에 봐야 정말 장관인데. 진짜 이쁘거든요. 이번에 가시고 다음엔 여름에도 한번 같이 가요, 어머니.
그동안 쭉 있었던 어머님의 폭언 같은 비꼼은 이후로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예전에 이러셨잖아요 하면서 어머님을 놀리곤 합니다. 그때마다 하지 말라며 버럭하시고는 하지만 진짜로 화내시진 않아요. 올해는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어머님, 아버님도 종합검진을 받으시도록 해드렸어요. 앞으로도 그저 오래오래 건강히 우리 곁에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